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실험계획법 1원 배치 실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실험계획법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분산 분석은 계획된 실험의 데이터 분산이 어느 인자의 영향으로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어떤 실험을 계획해서 실험을 했다. 실험을 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분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산포가 생겼습니다. 이 산포가 혹시나 어떤 인자에 의해서 수준 조합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이게 산포가 생긴 건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보면 이 가운데 이 파란색 선이 평균이면 이렇게 평균선을 그어놓고 수준이 변화할 때마다 A1일 때 높았다가 2일 때 좀 낮아지고 3일 때 평균 이 조합에서 낮아지고 또 4일 때 또 낮아지고 해서 어 대각선을 가로지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왼쪽의 분포처럼 어 빨간색 평균이 이동하면서 파란색 분포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이 이제 분산 분석이고요. 그리고 1원 배치,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1원 배치니까 인자가 하나일 때 분산 분석을 하는 거를 한번 공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편차 제곱합을 이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편차 제곱합이 xi를 x바의 차이를 제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했다. 이렇게 했었죠. 이 공식을 조금만 틀면 어, xi의 제곱에 빼기 lr분의 전체 데이터 수분의 전체 합계의 제곱입니다. 이건 제곱해서 더한 거면 각각의 데이터를 이건 다 합한 다음에 제곱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수분에 이렇게 t 제곱을 한 거를 수정항이라고 해서 뒤에다 놓고 요 값에서 이 수정항을 빼면 우리가 편차 제곱합 계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고 추후에 품질 경영 기사 시험 볼 때도요.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요 공식을 이용하면 뭐죠? M 플러스 해가지고 통계 모드에서 M 플러스 해가지고 요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표준 편차나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에 A에 의한 A 인자에 대한 이제 변동은 똑같은 수정항을 여다가 CT를 넣는데 단지 이제 A는 반복을 한 값이기 때문에 반복한 첫 번째 수준의 값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두 번째 수준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세 번째 수준의 합계에 대한 제곱, 그리고 나누기 반복수.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똑같이 A에 대한 어떤 편차 제곱합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SS는 sum of square의 약자입니다. 스퀘어를 그러니까 제곱한 거를 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합이죠, 우리도. 음.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에러에 대한 제곱합인데요. 에러는 전체 생긴 변동에서 우리가 A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뺀 나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만큼 되느냐를 나타내는
에러에 대한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오차죠. 어떻게 보면 오차, 그 에러, 알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곱합에서 그 편차 제곱합에서 자유도로 나누면 뭐가 된다 했죠? 네, 자유도로 나누면 분산이 됩니다. 여기서 민 스퀘어라고 했죠? 분산이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로 나눴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용어도 좀 설명드리면 여기는 sum of square라고 했고 여긴 degree freedom free가 이제 그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ean square 우리는 이제 분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F0 그러니까 F 분포 검정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 그다음에 기강력.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각각 자유도로 나눠가지고요. 변동을 자유도로, 편차 제곱하고 자유도로 나눠서 분산을 구하고 분산끼리의 비율을 놓고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음. 그래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이면은 어, A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그 귀무가설을 를 채택해서 그냥 의미 없다라고 보느냐. 어, 이걸 판단하는 게 F분포 이제 기각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1 마이너스 알파. 유의수는 보통 0.05잖아요. 그거 놓고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자유도,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자유도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F분포표를 보고 여기다 값을 써주면 그것보다 이 비율이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변동에.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A만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이제 A1, A2, A3, A4라는 수준이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제가 예전에 문제 한번 보면은 어떤 금속을 가공 시 처리액 농도 A를 요인으로 해서 A1일 땐 3%, A2일 땐 3.5%, A3일 땐 4%, A4일 땐 4.5%에서 반복 3회씩 총 12회, 4, 3, 12 하면 12회죠. 12회 실험을 랜덤하게 해서 인장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럴 때 이제 A가 영향을 주고 있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표가 나오고요. 음, 그리고 그 A를 구하기 위해선, A에 대한 변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A1 수준의 저- 합계, A2 수준의 합계, 이렇게 구하죠. 합계. 그래도 합계. 여기 보면 합계죠.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거에 대한 제곱. 음, 이게 꺾은 선에서 제곱. A2도 T에 대한 제곱. 다 제곱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SSA라고 했죠. 저기서는 SSA를 구할 때는 보시면, 공식을 보시면, 어, 요거를 다, 제곱한 걸 다 더했죠. 제곱한 거를 더하고 해서, 어, 3, 반복 3으로, 앞에 공식에서 언급한 듯이 나눴고, 그 나누기 수정항, 음, 수정항으로, 빼면, A에 대한 변동, 제곱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항 보니까 전체 그냥, 그 제곱해서 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냥 데이터를 합계한 걸 갖다가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수로 12개로 나눴죠. 음, 그거를 요 뒤에서 수정항이라고 넣고 뺀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그 변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차 제곱합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게 새로운 식으로 하면, 어, 제곱합의 합계, 마이너스 이제 그 수정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곱합은요, 보시면 개별 데이터의 제곱입니다.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한 걸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를, 이 수정항, 똑같은 이 수정항으로 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산, 제곱합 만드는 공식하고 같은지 보려고. 근데 이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분산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하면 편차 제곱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로 분산을 구한 다음에 4, 3, 12에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자유도가 11이니까 11을 곱해봤습니다. 분산에다 곱하면 자유도 곱하면 편차 제곱합. 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그 배웠던 표준 편차 분산 만드는 공식이 약간 변형된 거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한지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옮겼고 SSA. 그죠? 여기 사실 SSA인데 옮겼고 여기는 이제 SST를 여기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짜리는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원래 이제 품위경 기사에서는 소수점짜리 5자짜리까지 구하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땐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최대한 그 소수점을 늘려서 놨고요. 자, 이것도 그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니까 분산이 민스케어가 0.987호. 그리고 에러에 대한 것도 0.1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얘를 분자로 두고 얘를 분모로 뒀을 때 이제 분산비를 보는 거죠. 어, 얘를 여기다 놓고 얘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6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분산과 알려진 분산의 차이가 A 인자로 인한 차이가 6배 차이 나요. 거의. 근데 그 F 분포에서 1-알파에서 보면 자유도가 3이고 자유도가 8일 때,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수준의 자유도 3, 분모에 있는 자유도 8일 때 그 분산비 값은 4.07배까지는 그냥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어, 약간 95%의 확률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요. 근데 5%의 확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유의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5.97, 95배니까 얘를 그러니까 거의 6배니까 4배 정 4배인 기강력보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A는 유의하다. 즉 규모 가설로 치면 A 인자는 뭐 이 전체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인데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 전체 평균,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 평균을 쭉 두고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파란색 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A1 평균, A2 평균 각각의 평균을 두고 그, 그 이렇게 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 확실하게 A로 인해서, 어, 분포의 변동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인자를 좀 컨트롤하면 높게도 갈 수도 있고, A인자를 좀, 그러니까 반대로 컨트롤하면 또 낮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중간 지점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엑셀로도 할 수 있지만, 또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옮겨서, 어, 통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래서 붙여넣기. 이거는 그 미니탭이라고 아주 저는 옛날 거 쓰고 있어요. 한 2004년도에 나오는 2010, 미니탭 14 버전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통계 분석, 분사 분석, 이런 분사 분석인데 데이터가 각 열에 이제 분할돼 있어서 요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넣고, 그 다음에 95%, 보통 뭐, 1마이너스 알파, 이 알파는 0.0으로 주니까 이제 95%. 어, 그럼 뭐 그래프는, 개별값하고 상자 그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음, 요게, 어, 분산 분석표입니다. 아까 저희가 구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 F분포 6배 차이 난다고 그랬죠? F분포, 그 F 검정 통계량이. 그리고 이제 이 P 값은, 어, 이, 이 값이 0.05보다 더 그 바깥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률상 2%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으로 가서 2% 지역에 있다. 음. 그리고 약간 이제 시각화 시킨 겁니다. A1 수준일 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됐고, 가운데 값은 얼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꾼 게, 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게 주 효과도도, 그릴 수가 있는데, 한번 주 효과도, 이걸 내가 그 하나로 넣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한 열로 쭉 넣었었으면, 만약 데이터를, 자, 이거를 이렇게 쭉 넣고, 데이터를 쭉 넣고, 이쪽에다 이제 A1, A2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 넣었었으면, 주요가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펼쳐놨더니, 우선 이렇게밖에 못 그렸습니다. 음. 자, 이렇게 통계 툴을 이용해서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 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코딩도 있고 하지만, 코딩이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 못하면 해석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한 공식과 엑셀을 그 소개하면서 통계 툴도 한번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연 배치 실험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